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199페이지에 보면 원래 부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 특정한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부등식도 비슷한 관점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부등식이 있고, 자,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아마 김민우 선생님이랑 명제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 이런 멘트가 보통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이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지.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부등호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허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실수 범위에서 실수를 제곱하고 3까지 더하면 0보다 크겠죠. 뭐 이런 애들도 항상 성립할 거고 이런 애들도 항상 성립하겠지. 뭘 집어넣더라도 0 이상입니다. 얘는 그러면 어떤 해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필요 없이 항상 성립하는 모든 그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이 단원에 살짝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건 이거예요. 조건부등식. 조건부등식이 뭐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자, 2x가 7보다 크다라고 하면 x가 뭐보다 커야겠니? 2분의 7보다. 그러니까 2분의 7보다 커야 부등호가 만족이 되는 거죠. 부등호가 만족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해낼 때 우리가 이런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9페이지에 제가 긴 내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잠깐 글만 보면 이거 초등 때부터 다 했던 겁니다. 어떤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성립하고 양수로 나누어도 성립하고 양수를 곱하여도 성립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독특한 경우만 한번 살펴볼 거고 독특한 경우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등식의 사칙 연산을 제가 한번 잠깐만 볼게. 이거는 이 책에는 깊게 다뤄져 있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볼게.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자. 쉬운 거부터 해야겠어. 테스트 결과를 보니. 자, 여기서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0? 10. 이건 쉽지. 두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두 부등식을 적절히 실수배하거나 해서 더하는 거. 덧셈은 쉽습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제가 x-y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x-y의 범위를 구하면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쓰고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항상 새로운 부등식을 작성하게 되면 이쪽은 x-y의 최대값짜리예요. 가장 큰 값 가질 수 있는. 이쪽은 최소값짜리지. 그러니까 덧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최소가 되려면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 뺄 때지.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와야 되겠고 이쪽은요. 최대값이 되려면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 빼야 되니까 1이 와야겠지. 그러니까 덧셈을 제외한 뺄셈 같은 애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곱셈은 쉽죠. 곱셈은 어디랑 어디 범위니 지금? 여긴 최대값짜리.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할 수 있나 보죠. 나눴을 때 최대는 언제야? 관심. 여기 얼마야? 2분의 3이지?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인데 y분의 x가 최대가 되려면 분자는 가장 커야 되고 분모는 가장 작아야 되니까 2분의 3이죠. 최소가 되려면 반대로 분모는 가장 크고 분자는 가장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칙 연산 중에 뭐랑 뭘 주의하셔야 되니? 뺄셈이랑 나눗셈만 주의하시면 돼. 됐죠? 근데 이거를 저는 x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외우시면 안 되고 부호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부호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이번에는 등호를 제가 좀 삐꾸같이 작성할게. 최대값 최대값은 쉽지 않아? 10 아니야? 근데 10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빠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10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이 되려면 x가 3이 되고 y가 7이 돼야 되는데 y가 7보다는 작다라고 했죠. 등호만 빼주시면 되고 최소값은 3이죠. 맞지? 등호까지 달려있을 때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자 x-y 최대 얼마? 자신감 상실? 1이지 1 가능해? 등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이 되려면 y가 2가 나와야 되죠. 최대에서 최소 뺀 거.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값은요? 이렇게 되겠지. 네, 됐습니까? 자, 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딱 이 정도만 등호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참고 더 주의하실 점은 이런 애예요. x제곱의 범위 어떻게 되니? 생각하고 대답해. 이거 제곱하고 여기다 쓰고 제곱하고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이거 제곱하고 여기다 쓰고 여기 제곱하고 쓰면 돼? 안 돼. 0도 나오잖아. 맞지? 2차 식이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애는 제곱하면 0입니다. 0. 맞죠? 0이죠? 0 등호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들어가야지. 0 가능하잖아. 왜 그래 얘들아? 자신감을 찾아. 최대값은요? 4인데 4가 등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게 부등식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설지에 뜬금없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x의 제곱의 범위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뿅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부등식 사칙 연산 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를 내가 뭐 20분 30분 설명할 필요 없겠지. 이미 다 여러분들 다 풀 줄 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하나만 귀엽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데 2개, 3개 이상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기본은 이런 애들.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선행할 때? 애초에 절대값 x의 정의가 뭐니? 수직선상의 거리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수직선상에 x라는 좌표를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절대값 x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원래 수학에서는. 근데 그 거리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애 아무거나 잡아오면 되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야.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사이범위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 얘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형태. 이런 애들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리가 2보다 멀어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 2,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이쪽 점이죠. 이쪽 어딘가 있어야 거리가 2보다 크겠지.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이번에 바깥쪽 범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맞습니까? 자,
이거 해는 뭐야? 없어? 글러 먹었다. 무수히 많아? 정확하게.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랑 무수히 많다는 표현이 다른 거라고 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실수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여기서 또 얼척없이 I는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등호가 보이는 순간 허수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허수는 무조건 실수범위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이게 어려워? 해가 없지. 절대값 x가 0보다 작게 만드는 x값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얘는 하나가 뭐야? x는 0이지. 0 제외하고는 이 부등식 만족이 안 되죠. 이거 말고 이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건 제가 문제로 볼 거고 한 번에 풀 수 있는 건 이 정도. 이 정도는 다 한 번에 푸실 수 있지? 있을 거야. 있겠지. 있어야 해. 니네도 오징어 게임 봤니? 19금인가? 스포하지 마셈. 3화까지 보다가 포기했는데 또 재밌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참을성이 없나? 이렇게 보다 보면 자, 그러면 먼저 쉬운 것부터 합시다. 부등식을 풀래요. 근데 저는 쉽다라고 표현했지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 어색하냐면 x의 개수에 문자가 달려있을 때를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해야 돼. 고등학교 와서 부등식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자, x 넘겨볼게. 결국 x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지금 주어졌죠. 그러니까 a는 문자가 아니라 상수 취급할 거고 x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x에 관한 해가 나와야 됩니다. x에 관한 해 정리하라는 얘기. 이거 여기로 넘길게. 넘기고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그럼 1 넘기고 요 모양으로 정리해야 되죠. 이 모양. 정리했어. 이제 뭘로 나누고 싶니? a-1로 나누고 싶지. 근데 문제가 있지. 등식보다 더 어려워. a-1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럼 세 가지를 다 나눈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이면 이 부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변도 뭡니까? 0이지? 0x가 0보다 클 수 있니? 없죠. 0이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스몰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되죠. 0이 아닌 숫자고 양수니까 나누면 됩니다. 그럼 x는 뭐보다 큽니까? 이거 바로 인수분해하고 약분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는 당연히 되겠지? 자, 세 번째. a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죠. 그럼 a-1로 나눌 수는 있는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a 값과 범위에 따라 해가 달라진다는 거 정확하게 서술하실 수 있으면 되고 요 놈도 또 넘기시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니? a가 1일 때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고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모든 실수지.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계속 0이고 0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하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이거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네. 자, 세 번째. a가 1보다 작다. 나누면 되는데 이번에 음수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고. 됐죠? 3번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넘기고 조금 불쾌해. A랑 C랑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0이지.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시 D랑 B를 또 생각해야 되지. A랑 C랑 같으면 얘는 0이잖아. 근데 이쪽에 양수가 써 있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오케이? D-B가 양수이면 항상 성립. 모든 실수 해가. 맞잖아? D-B에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항상 성립입니다. 근데 여기 D-B가 0 이하를 쓰겠다. 여기 0을 써도 성립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써도 성립이 안 되지. 마이너스 1보다 0이 큰데 작을 수가 없잖아. x값에 상관없이. 이때는 해가 어떻게 돼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느냐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a가 c보다 크면 제가 양수니까 그냥 냅다 나눠도 되고 a보다 c가 크면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서술함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고 여기 바로 옆에 거 한번 1번만 풀어봐. 1번만. 14-1에 뭐 어렵지 않게 풀리죠. 어떻게 나옵니까? a가 1보다 크면 x는 a-1분의 3보다 크다. a가 1보다 작으면 x는 a-1분의 3보다 작다. a가 1이면 해가 있어 없어? 없음. 세 가지 경우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고 자, 이거 아까 제가 연습했던 거죠. 여기는 저는 생각을 해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x랑 y의 범위가 각각 주어졌을 때 사칙 연산한 거야. 자, 그럼 x 플러스 y는 이쪽은 최대값짜리죠. 제가 세로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둘 다 제일 큰 놈 더하면 되니까 여기 16이 되겠고 최소값은 둘 다 제일 작은 놈 더하면 되니까 즉 연산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뺄셈부터는 주의해달라고 했죠. 뺄셈은 이쪽이 최대값짜리예요. x-y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 빼야 되죠. 이렇게 8. 그 다음에 x-y가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놈에서 제일 큰 놈 빼야 됩니다. 제일 작은 놈에서 제일 큰 놈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근데 외우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 외우면 이건 지금 다 양수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음수가 오고 나면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고 뭐 얘는 그냥 풀어볼게. x 곱하기 y 최대 제일 큰 놈 곱한 거 최소 제일 작은 놈 곱한 거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분수식인데 xy가 지금 둘 다 양수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자는 제일 커야 되고 분모는 제일 작아야 되지. 얘가 작을수록 클수록 이 전체 숫자는 커지니까 그럼 이놈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5. 얘도 마찬가지. 그럼 x표로 연산했다는 얘기고 최소가 되려면 얘는 제일 작고 얘는 제일 커야 됩니다. 얘는 제일 작고 얘는 제일 커야 되니까 이렇게 6분의 3, 2분의 1 됐어요.
연립 1차 부등식. 이게 사실 제가 별로 할 게 없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면 1차 부등식 몇 번 풀면 되겠니 이제? 2번 풀면 됩니다. 1차 부등식을 2번 풀면 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내시면 되겠죠. 여기는 연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연산만 잘 하시면. 저는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 쉬운 것만 해야지. 자, 일단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1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바로 구해낼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7x 1로 넘기면 x고요. 1 넘기면 x는 7보다는 작아야겠지. 자, 그럼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해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되겠죠.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 얘도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볼게. 5x 마이너스 5, 6 빼기 5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가 첫 번째 해의 범위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거 계산을 편안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분수보다는 정수가 편하죠. 양변에 뭘 곱하는 게 편할까요? 일단 12를 먼저 곱해서 계산하자라고 그거예요. 12를 곱하면 얘는 4는 약분되고 3 남을 테고, 1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습니다. 얘는 그럼 약분하면 4 남을 테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16 플러스 21이죠. 16 플러스 21이니까 37. 자, 이거 1로 넘기면 7x. 얘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8. 자, 양변 7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변화 없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결국 얘는 수직선에 뭐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써주시면 되지. 뭐 전혀 계산상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고 그냥 뭐 나왔으니까 한번 마저 풀어보면 얘는 양변에 뭐 곱하겠니? 10을 곱하는 게 모양새가 이쁘겠지?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바로 구하면 암산 1로 넘기면 7x고 21이니까 x가 3 이상. 이게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가 되겠고, 아래는 아마도 100을 곱하는 게 좋겠죠, 지금. 100을 곱하면 150 마이너스 2x 101.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1로 넘기면 98x. 이거 1로 넘기면 마이너스 49. 그럼 x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3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래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해가 없죠. 해가 없는 상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는 두 글자로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 저는 더 길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고 그냥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간단하게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도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형태가 조금 다르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로 쭉 이어졌을 때 얘는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돼요. 결국 이 부등식은 두 개를 합쳐서 쓴 겁니다. x-2보다는 2x 플러스 1이 같거나 커야 되고 2x 플러스 1보다는 10-7x가 커야 되지. 이걸 합쳐서 쓴 게 저거죠. 합쳐서 쓴 게.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니까 위에 거는 이거 넘기시면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는 거고, 자 얘는 넘기면 9x고 9니까 x는 1보다 작다 라는 거고, 자 이거 뭐 다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저는 2번까지만 풀어볼게. 이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3x 마이너스 2x니까 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쪽. 그 다음에 얘도 만족해야 되죠. 맞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3이 0 이상이다) 항상 성립 아니야?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랑 얘랑 없어지고 3이 0 이상입니다. 3은 0 이상인 거 맞습니다. 맞죠? 가끔 이제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 성립해 안 해? 합니다. 아니 7이랑 5랑 다른데 어떻게 성립하나요? 7이 5보다 같거나 큰 게 맞으니까 성립하는 거지. 얘는 그럼 x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3은 항상 0 이상이죠. 얘는 항상 성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거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지.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위에 거는 애초에 항상 성립이니까 아래 거만 만족하면 끝이지. 이게 그대로 해입니다. 1번의 해는 이게 되겠고, 맞죠? 저는 3번은 뭐 적절히 10 곱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유제만 계산해 보세요. 숙제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공통수학 2의 명제에서도 좀 어려울 거예요. 명제에 보면 부등식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랑 거기랑 연계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까지는 부등식을 내가 다 주어질 테니 해를 구하여라 이 방향이었고, 얘는 반대로 내가 해를 주어질 테니 부등식을 작성하라. 방향성이 반대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일단 연립부등식인데 풀어내는 것까지는 똑같겠죠. 위에 식을, 자 얘는 17-5니까 바로 10이라고 쓸 거고, 뭐 이렇게 쓸게요. 자 1로 넘기면 2x죠. 넘기면 마이너스 8이고, 그럼 x는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커야겠지. 위에 게. 위에 게. 자세가 아주 잘 됐는데? 고수의 자세다. 자,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해가 3으로 나누면 끝이죠. 자, 근데 얘랑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봤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얘가 뭐랑 똑같으면 될까? 그냥 b가 나오면 되겠지. 이거 초과 이거 미만의 해가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그대로 b란 얘기고, 얘가 그대로 얼마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겠지. 아주 간단한 뭐 방정식 꼴입니다. 마지막은. 자,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도 전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2번은 제가 이쪽에 쓸게. 일단 풀어서 쓰겠습니다.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고, 얘보다는 a가 커야 되고 a보다는 얘가 커야 돼요. 이것도 정리할게. 7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5x, 상수 14 플러스 6이니까 20. 얘를 풀었는데 지금 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각각의 부등식을 그럼 저는 풀어볼게요. 얘는 2x 넘기고요.
2로 나누면 되죠. x는 자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5x 넘기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해가 없다라는 건 공통되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죠. 공통되는 범위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수직선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려. 위에 거는 x가 이거 초과예요. 얘는 이거 미만입니다. 근데 공통되는 범위가 얘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공통되는 범위가 나오겠지. 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미만이 공통되는 범위가 없으려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가 없겠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연립부등식을 풀어내는 건데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부등호 작성하시고 그 다음이 등호 관계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 한 번에 작성하려고 하지 마. 절대 실수할 테니까. 오케이? 얘가 커야 되니 얘가 커야 되니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생각. 둘이 같아도 공통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둘 다 경계가 비어있지. 둘이 같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랑 공통되는 범위가 없는 거죠. 이 초과이면서 이 미만일 수가 없잖아.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뭐 등호 빠져있으면 집어넣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빠져있고 이거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하시오. 자, 양변에 10 곱하면 얘는 약분되고 2 남고 40 마이너스 2a. 얘는 5 남고 자, 스몰 a는 마이너스 15 이하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 자, 바로 옆에 유제 풀어보세요. 자, 얘도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이제 절대값 기호 나왔을 때 이거만 계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쉽습니다. 제가 연립부등식을 쪼개서 쓰면 x-3 절대값은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된대. 맞죠? 그럼 얘는 어떤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바로 풀어낼 수 있는 형태죠. 굳이 범위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얘가 만족이 될 때는 언제냐? x-3이 1보다 크거나 또는 x-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죠. 쟤 왜 좋아하지? 신기하네. 왜 저래? 자, 얘는 사이범위죠, 사이범위. 드디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정신이 나갔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풀어야 돼요.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사이범위 또는 바깥쪽 범위. 여기가 x가 오든 x-3이 오든 그거 그대로 쓰시고 얘는 바깥쪽 범위니까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고 아마도 여기는 중학교 때 다 여기까지는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고 아래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1초과 5 미만이죠. 이렇게.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랑 여기겠지. 충분히 그림만 잘 그리시면
즉 1초과 2 미만 또는 4초과 5 미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해는. 근데 여기는 가운데는 또는이라고 적거나 컴마만 찍으셔야 돼. 그리고 적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는 말이 안 됩니다. 1초과 2 미만이면서 4초과 5 미만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만 적지 않으시면 되고 보통 책에는 그냥 컴마 찍혀 있습니다. 2번. 자, 2번은 이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2학기 이후라면 저는 얘는 그래프로 가르쳐 드릴 거고 지금은 그래프 말고 순수하게 식으로 푸는 걸로 볼게요. 식으로 푸는 거. 뭐지? 자, 지금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면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나눠지는 거지. 0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입니다. 그럼 경계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0이지. 얘는 x가 2일 때 0이죠. 빠짐? 그럼 수직선에서 범위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이 두 숫자 외에는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절대값 아니. 딱 0을 경계로 부호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놈은 범위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2 이상일 때, 자 이건 잘 들어. 나중에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x가 2 이상이면 이거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죠. 0까지 포함하면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일 때. 그럼 둘 다 양수면 그냥 절대값 날라가겠지. 절대값 없애도 됩니다. x 더하면 2x고요.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가끔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x가 2 이상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 2 이상인 경우에 x가 3보다 작아야 만족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2 이상 3 미만이 해겠지 그럼. 2 이상일 때 얘를 만족하면 부등식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는 2 이상 3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요거. 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때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앞에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올 거고 뒤에는 부호 반대로 나올 거예요. 자, 얘는 그럼 항상 성립하지 않아? 맞죠? 3보다 5가 큰 거 맞습니다. 즉, 이 범위에서는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니까 이 범위 자체가 해란 얘기죠, 여기서는. 맞지?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고. 이제 마지막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음수면 부호가 다 반대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그리고 얘도 첫 번째 부등식이랑 마찬가지 이유로 이 범위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만족해야 성립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구하셔야 돼. 마이너스 2초과 마이너스 1 미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범위에서 이게 해야, 두 번째에서는 얘가 해고 얘도 해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까?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됩니까? 그냥. 다 또는이에요.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니까. 그럼 얘네는 범위가 합쳐질까 안 합쳐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에서 2, 다시 2에서 3이니까 최종적인 해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맞죠? 그리고 수학에서의 이렇게 범위를 여러 개로 구분할 때 매너가 있습니다. 무슨 매너가 있냐면 부등호가 문자적으로 열려 있을 때 보통 등호를 가져가요. 이거 지금 x쪽으로 열려 있지.
등호. X쪽으로 열려있으면 이쪽에 등호. 맞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2의 등호를 빼면 여기 추가하셔야 돼. 두 범위 중에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빠지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오케이? 네, 보통은 X쪽으로 부등호가 열려있을 때 등호 추가한다라는 거랑 지금 이 범위를 보면 이 범위는 안 나오죠? 이 범위는 왜 안 나올까? 똑같은 X에서 1을 더한 거고 2를 뺀 건데 더한 놈이 음수고 뺀 놈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없겠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만 범위 깔끔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됐죠? 이거는 근데 제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14-6에 3번만 풀어봐. 3번만. 딴 거 말고 3번.